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법정 기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예산안도 세제 개편안도 여야의 정쟁 속에 매몰되는 모습입니다. 수출 엔진은 힘을 잃고 역성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마당에 법안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 공회전 정말 답답할 뿐인데요.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공방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국회 세제 개편안 공방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년 예산안 시한이 내일입니다. 하루 남았죠. 12월 2일. 관련해서 지금 세법 개정안도 똑같이 처리돼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김우철 교수님, 예산안, 세법 개정안 지금 뭐 심사 정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지금 꼬여 있는 겁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 정당 간에 지금 어떤 정쟁이 진행되고 있고 예. 여야가 거기에서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사실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예산안 심사나 세제 개편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부처 장관의 해임 여부를 둘러싸고 갑작스럽게 지금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면서 사실 예산이나 세제 개편안 심사가 뒷전으로 좀 나앉은 형태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도 이 예를 세제 개편안 심사해야 될 국회 기재위죠. 예. 그 밑에 조세 소위부터 예. 뭐 위원장 구성 뭐 여러 가지 전혀 합의가 안 된 채 지금 굴러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재위에 조세 소위도 있고 경제 소위도 있거든요. 조세 소위, 경제 소위. 예, 예. 그런데 뭐 경제 소위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 3법을 통과를 같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그것을 핑계로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국회 문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장관 해임 건의안, 뭐 사회적 경제 3법 때문에 파행을 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우는데 예. 이게 정말 바라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여야 간의 뭐 보통 바터라고 국회에서 표현하는데 이 주고받는 거죠. 어떤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카드로서 이것을 활용하는 건지 정말 이게 진심인 건지 사실은 이 당사자, 의원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아무튼 확실한 것은 겉으로는 이런 이 3법, 이런 사회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원하는 건지 아니면 바터 수단으로 삼는 건지. 지금 우리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께서 사회적 경제 3법 요 법안의 상정 여부가 이 세법 개정안 심사의 뭐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우선 조금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3법이 뭐지? 사회적 경제란 말도 좀 어렵게 들리는데 교수님 사회적 경제 3법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선? 네, 주로 이제 영리 목적의 기업들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이제 결성하는 그런 단체이고 영리성을 물론 추구하지만 영리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나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협동조합을 연상하시면 좀 비슷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런 사회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예. 만들어진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딱 특정하기는 힘들고요. 예. 아직 사회적 기업의 정확한 구체적인 어떤 범위나 정의는 아직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관련의 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모양이죠. 예. 이 세 가지 기왕 사회적 경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선 세 가지 법안이 뭔지, 왜 그러면 야당, 민주당은 이 법안 상정을 좀 세금 얘기를 더 하려면 법안 상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예. 내걸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 가지 법이 어떤 법인데 왜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있고요.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 경제 가치법이 있고 가치법.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법. 요 세 개를 지원법. 묶어서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을 뭐 고용을 해서 어떤 부가치를 창출한다. 뭐 이런 식의 뭐 사회적인 그런 좀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기업에 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지원 같은 것이 이런 경제 원리와 공적 가치 두 개를 한번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것이 과연 세법과 같이 통과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래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네, 네.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세법을 먼저 통과하고 나중에 따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국힘당 입장이고요. 아, 얼핏 듣기에는 국힘당의 주장 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이 법을 끼려고 하느냐 하는 주장이 조금 타당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국힘당 주장에 뭐예요? 이 사회적 경제 3법에 반대하는 이유, 상정 반대하는. 아직 그 국민적인 우리 사회 내에서의 합의가 그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달에 있어서 구매 뭐 10%를 의무한다든가 정부 조달에 예, 내지는 국유자산, 공유자산을 무료로 임대해 준다든가 사회적 기업에 예, 그런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을 뭐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거는 뭐 크게 반대하는 뭐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떤 일정한 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 수준에서는 뭐 상당한 이견차가 있고 예. 아직 우리 국민들 인식에서 이 기업의 긍정적인 기능들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하는 단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면 그래서 그런 조금 미진한 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방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조세 소위에서의 이런 세법과 예. 이미 7월 말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죠. 세법 개정안과 사회적 사회경제적 3법, 네. 사회적 경제 3법은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타당한데 배경이나 맥락이 네. 이게 거의 지금 늦어지는 세제 개편안 심사에서 정쟁의 요소로 이렇게 키우는 그 배경은 별로 좋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 3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오히려 불필요하게 키운 것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조세 소위가 아주 중요한 소위입니다. 국회 내에서 예. 예결위만큼. 그런데 지금 간사를 아주 뭐 제대로 못 정하고 있다가 예. 이게 서로 여당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해야 한다는 걸 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야 겨우 정한 이제, 것으로 알고 예, 있어요. 너무 여당. 늦은 거죠, 사실은. 보통은 개정안이 들어오면 국회에 1독, 2독, 3독을 해야 하는 게 과거의 전통이었는데 암묵적인 예. 또 가능한 한 만장일치를 합의를 했고 예. 근데 지금 두 가지 점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합의가 미진한 법을 같이 타결하자고 하면 이게 과연 세제 개편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네. 어떤 합의를 보겠다는 의도인지 좀 예. 우려가 됩니다. 1독, 2독, 3독이 아니라 뭐 1독도 못하게 이번 생겼네요. 같으면 네.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할 건가 야당이 할 건가로 씨름을 하더니 이제는 사회적 경제 3법 상당히 좀 어려운 이름의 3법을 가지고 조세소위의 어떤 운영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이 사회적 경제 3법은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결론이 않고 나지- 있고요. 예. 그걸로 이제 결론이 안 나서 파행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파행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이것을 같이 논의할 것인지 따로 논의할 것인지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요. 그러면 일단 조세소위에서 예산안, 이 세입 예산안과 관련한 이 세출 예산을 정하는 세입 예산을 정하는. 세입 예산은 먼저 정해야지 정해야지 그리고 되죠. 나서 세출 예산을 확정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을 좀 다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미
어제로 지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이 1회독, 2회독, 3회독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1독, 2독, 3독.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1회독을 다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된 부분만 따로 추려서 2회독을 하고 또 합의가 안 된 것만 따로 추려서 3회독을 하는 것이 과거의 전통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1회독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특히 조특법 같은 경우는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조특법이란 있는데요. 조세제한특례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네. 같은 경우는 아예 1회독조차 하지 못하고 이게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1회독도 하지 않고 법률주의를 이 국회에서 정할까 굉장히 조세 법률주의를 저는 위반하는 거다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제 개편이 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도 많고 기업, 국민 모두에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회독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국민들 참 불안하네요. 그러면 조세 소유 세제 개편안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내일이 예산안 통과 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 한마디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네. 지금 통과 자체가 될 확률을 낮게 보는 게 뭐 대다수 분들 생각이고 예. 지금 원내대표 간에 오늘 오후에 뭐 긴밀한 일종의 마지막 협상이 있고 아주 극적으로 부분적인 이제 수정을 가하고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한 20, 30% 미만으로 낮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정쟁이 뭐 내주까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하루 이틀 정도 연기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꽤 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뭐 예산안 자체를 두고 세제 개편안 자체를 두고 조정과 합의를 위한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그나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예. 다른 건에 대한 합의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부랴부랴 뒤늦게 이거를 연기 통과한다면 과연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기국회 폐회가 12월 이달 9일이죠. 만약에 내일 예산안 통과 시한 넘겨서 더 시간을 끌다가 9일 정기국회 통과 때까지 예산을 통과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되죠? 내년 예산을 통과를 못 시키면? 그러면은 임시회를 열어서 예. 뭐 9일 이후에도 뭐 10일, 11일 통과되길 바랄 텐데요. 근데 저는 임시회까지는 열지 않고 정기국회 이 기한 내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통과 안 되면 임시국회 통과 안 되면은 준예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준예산. 예, 그건 어떻게 하는 준예산이라 거예요? 하면 뭐냐면은 12월 31일까지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네. 1월 1일부터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집행하냐면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 제도인데요. 저는 뭐 준예산까지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뭐 이번 정기국회 때 이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면 무슨 새로운 사업 같은 거는 전혀 못 하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잘 못하고요. 예. 주로 이제 경직적인 지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 봉급이나 이자 비용, 의무 지출 사안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준 예산에 들어가고요. 뭐 상당히 어떤 뭐 주로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뭐 R&D 지원 이런 식의 재량적인 사업들은 아무래도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군요. 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만이라도 좀 통과가 돼서 좀 지금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빨리빨리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야가 지금 쟁점을 벌이고 있는 예산안도 그렇고 세법 개정안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좀 여야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예, 중요한 이유는 이 세수 측면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인데 여당은 이것을 22%로 최고 세율을 낮추자라고 하고 야당은 아니 현행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금투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금융투자 소득.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소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유지하자라는 것이 사실 2년 전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금투세가 이 도입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는 법안을 다시 바꿔서 이것을 2년 미루자라고 주장하고 2년 후에. 야당은 아니 우리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는데 이것을 또 지금 또 미루면은 오히려 더 시장에 혼란이 생긴다. 유예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라고 주장하다가 또 야당은 최근에 이 합의안을 좀 내놨어요. 야당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야당은 그냥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라고 하다가 오케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 말고 여당 말 그대로 2년간 유예하는데 내가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달았거든요. 어떤 조건을 그 달았어요? 조건이 네. 지금 이제 금융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하는 거 말고 거래 그 주식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있어요. 증권거래세. 그 증권거래세를 좀 낮추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 원이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당은 이것을 100억 원으로 올리자라고 주장하는데 100억 원으로 올리는 건 너무 부자 감세다. 10억 원 그대로 유지하자. 이 두 가지만 조건이 들어준다면은 2년 유예하자라는 여당안을 나도 찬성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쟁점을 보이는 데 내용이 많은데 우리 이상민 연구위원께서는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25%에서 22% 낮추는 거와 금투세 유예 여부인데 법인세 부분에서는 뭐 최고 세율만 낮아지는 겁니까? 중소기업들도 조금 세율 혜택이 가는 거죠? 예정대로 된다면? 그 최저 세율 구간을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10% 적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을 과표 5억 원으로 확대를 해서 세액 부담을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일부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를 둘러싸고 지금 이견 대립이 있는 것인데요. 3% 포인트는 그렇게 한 나라의 정책의 뭐 방향을 완전히 반전시키거나 어떻게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야 할 그런 정도의 세율 개정은 아닙니다. 그 정도 파격적인 인하는 아니다. 폭이라는 게 어떤 법인세 과세를 중시하는 정부로서는 그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반대로 민간 주도의 뭐 역동적 성장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의 정책을 지금 세팅하는 단계인데 그 경우에 가장 상징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이제 하겠다. 3%를 일부 기업에 그것도 한해 적용되던 거를 모든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낮추겠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 정책 선택의 영역에 있다. 이걸 갖고 막 진영 싸움을 벌이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법인세 세율이 뭐 높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높은 게 사실이고 실효세 부담도 평균이거나 평균 약간 높은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게 뭐 엄청 세 부담을 너무 경감시키는 그런 걸 볼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법인세가 거의 뭐 2년 동안 40조 이상 아주 폭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지금 뭐 야당은 한 8조 원, 여당은 한 뭐 4조 원 지금 감세 규모를요 법인세 조금 주장은 다른데 대략 6조 원 내라고 볼 때 40조 이상 늘어난 법인세에서 6조 원을 좀 경감하는 건 그렇게 파격적인 상황이 아니고 GDP 대비 이 늘어난 법인세 때문에 법인세 수 때문에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우리가 뭐 OECD 탑일 겁니다. 지금 5%에 육박하는. 법인세 차지하는 비중이 예, 과거 3% 후반대도 높다 그랬는데 이제 4% 후반으로 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혜택도 재벌을 오너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뭐 종업원, 또 소비자, 주주, 고로 가는데 주주 중에서도 우리 국민연금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 대기업 좋은 주식들을 예. 특히 소액 투자가 개미 투자가들이 거의 뭐 삼성전자 예를 들면 600만 명 가까이 투자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익이 그렇게 일부에게만 특권층에만 간다고 보는 건 조금 철진한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경제 안보 상황에서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지금 국가 간 벌이는 경쟁은 과거와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미국의 많은 적극적인 정책들을 보면 우리의 이런 법인세 감소는 그렇게 파격적인 대우는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잘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세율
3%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은 정부가 이제 민간의 어떤 성장 활력을 위해서도 할 만하고 세수가 늘어난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뭐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 민주당은 뭐 끝까지 이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장 이유는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겁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법인세 관련돼서는 정치 세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김 교수님은 법인세 그 3%포인트 낮추는 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세수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이다라고 민감하다. 생각되는데 왜냐면은 그 정부가 지금 말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5년간 감세 효과가 정부 계산에 따르면 60조 원이고요. 예. 국회 예산정책처 기준에 따르면은 74조 원이 감세가 돼요. 그러니까 5년간 74조 원 감세가 되는데 그중에서 법인세만 30조 원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30조 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국가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세수가 감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처럼 GDP 대비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 법인세수가 아니라 법인 소득 대비 법인세수를 보면은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고 특히 기업들이 내는 것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이 많거든요. 그런 사회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제 부담은 법인세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부담까지가 기업들의 실제 부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GDP 대비는 OECD보다 높고 그리고 법인 소득 대비는 OECD 한 평균 정도고 그리고 법인세 플러스 사회보험료까지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를 굉장히 적게 내고 법인세는 다른 OECD 국가 정도 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이게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어느 선에서 타협점이 이루어질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금투세 문제 2년 유예를 가만히 놔두면 시행이 되는데 정부가 2년 유예하자고 했다. 민주당 뭐 유예를 반대하다가 지금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잖아요. 금투세 두 가지 조건, 뭐 증권거래세를 좀 낮추고 다주택자 대주주들 양도차익과세를 조금 감세를 좀 줄이면서 해보자는데 우리 김철 교수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투세가 참 갈 길을 제대로 찾질 못해서 한마디로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부가 어떻게 본다면 종합적인 그 금융투자 관련 소득세를 안을 제시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말썽이 났거든요. 2천만 원 이하를 이제 과세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그랬죠. 2천만 원. 근데 5천만 원을 올렸어요. 예. 민주당이 여당일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죠. 그리고 그때 주식시장이 화랑을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할 때인데 시기도 2년을 당시 아마 늦췄죠.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뭐 상당히 후퇴를 이미 한 거죠. 법안이.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그때보다 지금 경제 금융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훨씬 좋은 상황에서도 유예와 그 과세를 약화한 그런 경험을 한 투자자로서는 지금 뭐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의 그런 경제 위기적 상황, 특히 금융 위기적 상황의 가능성이 있을 때 무리하게 이제 하는 것보다 이 시기를 보내고 2년 후에 좀 안정이 되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취지인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본인들이 이제 유예를 한 바가 있는 예. 야당 의원들이 이번에 그냥 이 엄정한 상황에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다소 경직적인 자세를 보이는 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조건으로 거래세를 낮추자. 예, 거래세를 낮추자. 이게 유예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감세적인 조치예요. 들어와야 될 세수를 못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유예를 하는데 거래세도 같이 낮추자. 물론 투자자는 좋아하겠지만 이게 어떤 보완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왜냐면 이미 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1차 증권거래세를 낮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만 낮추고 금투세는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예하면서 또 낮추자는 거는 이게 서로 지금 뭐 파퓰리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어느 하나의 갈 길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한데 좀 뜬금없다. 거래세 이미 낮췄는데 또 낮추자는 것 그렇고 예.
양도소득세 기반을 이제 현재 10억을 그냥 유지하자는 것인데요. 네. 뭐 이거는 10억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는데 예. 뭐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면 시장 활성화 기조로 본다면 대자본을 주식시장에 계속 붙잡아두고 끌어두자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 정상화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예. 이런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조치들은 유예적인 조치들은 다 정상복귀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의 상황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거에 그렇게 이게 어떤 극단적인 견해차를 보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예. 10억과 100억의 선택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여당으로 있을 때 이렇게 조금 유예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유예를 하면서 거래세까지 낮추면 결국은 양쪽의 세금이 더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거는 혹시 포퓰리즘적인 성격 아닌가? 뭔가 지금 갈 길을 잃고 서로 싸우는데 서로 갈 길을 잃고 서로 갈등하는 양상 그렇게 보여지네요. 결국 듣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이게 금투세 시행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한 달밖에 안 굉장히 남았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은 싫어하는 것은 물론 세금도 싫어하지만 이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는 것도 시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측 가능성을 저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재작년에 이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여야 합의로 바뀌어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대로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이미 법이 바뀐 상황에서 또다시 이것을 유예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금투세를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2년 뒤에 이것이 또 유예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행할 것인지 또다시 시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미 2년 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예정대로 금투세를 하자. 하기로 했다면은 법을 또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세 원리 측면에서도 제가 근로소득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벌면은 세금을 뭐 많이 나는데는데 근데 근로소득에서 5천만 원 벌면 세금을 내지만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 벌면은 세금을 내지 않는 거가 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뭐 예.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근데 5천만 원까지는 사실 이 금투세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자라는 거거든요. 5천만 원까지 이게 공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5천만 원 공제가 사실 꽤 큰 규모의 공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투세법 지금 논란을 보니까 왜 채권을 팔아가지고 얻는 매매 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250만 원이 넘으면 또 20% 세금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요. 일부 개미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법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 이 세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일종의 지체 현상이 벌어진 셈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법 처음 나왔을 때 주로 주식에 몰려 있던 우리 투자가들이 예. 강력히 이제 항의를 하면서 유예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5천만 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공제가. 예. 근데 그때 채권에 관심 있는 개인은 한 명도 없었죠. 사실상. 별로 없었죠. 소액 투자가는 채권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생소하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최근에야 관심을 받지만 사실은 직접 투자가 그렇게 뭐 용이한 시장이 아니에요, 개인이. 최근에는 이제 은행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주식에서 빠져나온 자금을 끌어당기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수수료를 받고 채권을 매입해주는 거래를 대행해주는 이런 게 있지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개인이 은행에 가서 채권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마나 사시려고 여기를 왔느냐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금리가 올라서 급속하게 지금 오른 상태에서 이제 또 내려가는 거를 또 기다리는 많은 투자가들이 있거든요. 채권 값이 오르길 수 있다는 거죠. 채권 값이 떨어지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거든요. 반대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금리가 거의 지금 정상 피크 수준에 이제 얼마 있으면 갈 거고 우리도 미국 금리를 추종하는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이제 벌써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채권 투자를 한두 달 전에 하신 분들은 차익을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채권 투자가 유망한 지금 단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집중돼 있던 분들이 금투세에 주식만 이 공제 금액을 올려놨는데 채권 시장에 이렇게 또 매력이 커지면서 채권 투자로 몰릴 걸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죠. 정부도 개인도 투자가들도.
그래서 이제 덜컥 지금 법은 안 바뀌었는데 네. 채권 투자에 들어간 분들은 예. 주식과 달리 예. 이거 5천만 원까지 돈 안 내는 게 아니다. 예. 매매 차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게 아니다. 250만 원이래요. 250만 원부터 이제 곧장 매매 차익, 양도세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왜 나는 똑같은 개인 투자가고 주식이나 채권 차이가 똑같아야 없고 되는데. 근데 왜 주식을 해고 채권 안 해줘? 이제는 이제 수평적 형평성을 또 문제 삼는 분위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법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질 않았던 거네요. 상당히 혼란스럽겠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미 재작년에 2년 전에 채권 그 투자에서 25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 그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사실은 2년 전에 이미 법이 개정이 있었어요? 된 건 거예요. 이미 개정이 된 거고 내년부터 있었던 건데 근데 사실 250만 원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 큰 금액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의외로 큰 금액인 게 채권 매매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정도 벌기 위해서는 채권 투자 금액은 그래도 억 단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권 투자 금액이 억 단위가 된다는 얘기는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에 따라서 주식도 투자하고 이것도 투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전체 금융 자산은 한 10억 정도 되는 거고 부동산 자산까지 합치면은 수십억 정도 되는 자산가가 채권 투자에서 한 25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십억 자산가가 이미 재작년에 바뀐 법에 따라서 채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바뀌었는데 이 정도는 이렇게 네. 수십억 자산가라면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십억 자산가만이 아니고 그 김우철 교수님 말씀처럼 최근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채권도 샀기 때문에 아마 이 뉴스 알면 깜짝 놀랄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세법 개정안 내년 예산안 지금 국회 공방을 거듭하면서 통과 시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전혀 접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